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예상과 달리 선발 출전을 하였는데 다행히 득점을 기록하고 전반전만 출전하였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라인업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했으나 케인 선수는 아예 스쿼드 자체에서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FA컵에서 120분 풀타임을 소화한 이후 계속해서 체력 부담이 누적되는 손흥민 선수를 좀 쉬게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케인 선수 대신 톱으로 나왔습니다. 이선에 알리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했고 그 옆에는 베일과 모우라가 자리했고 중원에서는 은돔벨레와 호이베르가 모두 휴식을 부여받으면서 시소코와 윙크스가 나왔습니다. 앞쪽에는 주전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만 나왔네요. 수비라인은 토비와 다이어 조합이 나왔고 양쪽에는 벤 데이비스와 도어티가 나왔습니다. 전반 4분 만에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상대 센터백 로초 쇼빌리 선수가 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압박이 들어가자 이걸 의식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터치가 길어지면서 알리 선수에게 뺏기고 맙니다. 이 공을 베일이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을 하고 손흥민 선수는 드리블 이후 한번 접고 왼발로 슈팅. 아쉽게도 살짝 벗어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알리와 손흥민은 왜 안 줘? 이걸 어떻게 해줘? 라고 하는 것 같죠. 사실 오프사이드 플러스 수비의 위치 때문에 공을 주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초반부터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볼프스베르거도 같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12분 이른 시간에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모우라 선수가 반대편에 있는 도어티에게 전환을 한 이후 도어티가 공을 잡자 측면에 있는 빈 공간으로 움직이는 베일 선수. 공이 오든 오지 않든 이렇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은 항상 언제나 좋죠. 도어티는 베일에게 공을 건네고 베일은 곧바로 꺾어서 크로스를 시도. 이걸 중앙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방향만 바꾸는 헤더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게 또 운도 좋았던 게 손흥민 선수의 헤더가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반 27분 베일의 추가골이자 손흥민 선수의 기점 플레이. 오늘 베일 선수가 참 가벼워 보였고 플레이도 간결하게 잘했는데 또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후방에서 넘어온 공을 하프라인 근처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켜내면서 도어티에게 연결을 합니다. 도어티는 침투하는 베일에게 스루 패스. 베일은 이 공을 크로스하는 척 잡아놓은 이후 그대로 강하게 슈팅을 시도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득점 장면에서도 그렇고 이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크로스를 시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접는 동작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먹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케인 대신 나온 손흥민 선수는 득점과 동시에 전방에서 버텨주면서 연계하는 역할도 곧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3분에 토트넘이 세 번째 골을 넣습니다. 이번에도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 골키퍼의 킥을 유도했고 그 킥이 윙크스한테 갔습니다. 윙크스는 모우라한테 곧바로 연결하고 모우라는 상대 수비수 4명 사이에서 드리블 이후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세 번째 골은 아무래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스코어도 스코어지만 이렇게 개인 기량에 의해서 팀이 무너지는 실점은 경기에 대한 의지가 확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전반 남은 시간 동안 손흥민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공을 뺏기면 곧바로 스프린트를 통해 다시 수비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상대가 공을 가진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전방 압박을 하는 모습까지 약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전반전만 뛰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0대3으로 전반전을 마치고 손흥민 선수는 하프타임에 비니시우스와 교체가 됐습니다. 후반전에서 토트넘은 수비 쪽에서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53분에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시소코가 PK를 내주었고 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슈팅이 골대를 맞는 운 좋은 상황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 실점은 하지 않은 채로 비니시우스가 네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라멜라가 공을 몰자 호이베르가 그 공을 강제로 뺏어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하는데 라멜라가 헤딩으로 돌려놓은 공을 비니시우스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면서 마무리. 그렇게 1대4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로파리그 32강 원정 경기에서 대부분의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승리한 만큼 앞으로 빡빡한 일정 속에서 팀을 운영하기는 한결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특별하다.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푸스카스상을 받은 선수의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무리뉴가 언급한 대로 오늘 경기가 펼쳐진 곳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스카스 아레나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경기 후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베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일이 출전 시간을 얻고 득점과 도움을 기록해서
매우 기쁩니다. 베일과 뛰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가레스 베일도 경기 후 손흥민 선수와 같이 찍힌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팬들의 반응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라멜라, 다이어, 윙크스, 데이비스, 도어티는 별로였다. 최악은 여름에 손흥민과 케인이 팀을 떠나고 이런 선수들이 팀에 남는 것이다. 아쉽지만 토트넘의 후반전은 평범했다. 이긴 건 기쁘지만 여전히 무리뉴는 케인, 손흥민, 호이베르, 은돔벨레를 빼고 경기하는 걸 믿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손흥민이 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선발로 뛰게 했다. 그러자 이 댓글에 다른 현지 팬이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봐. 무리뉴를 어떻게 깔 수 있겠어. 허접한 팀을 상대로 한 이 결과에 속지 마라. 특히 후반전은 정말 쓰레기 같은 경기였다. 그중에 알리는 창의적인 선수라는 걸 보여줬는데 무리뉴 아래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결과에 아무도 속지 않는다. 상대편은 허접했다. 여름에 새로운 감독과 다이어, 윙크스, 데이비스, 라멜라, 도어티는 내보내야 한다. 주말에 베일이 선발로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원정 경기 대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팬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21일 일요일 오후 9시 웨스트햄과의 경기입니다. 시간대 정말 좋죠. 손흥민 선수는 오늘 득점으로 시즌 18호 골이자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31개를 달성했고 웨스트 브롬전 득점 이후 약 2주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웨스트햄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